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수급의 동향 먼저 살펴보고 장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 오늘은 뚜렷합니다. 개인만이 현재 시장에서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오늘은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거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에는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확실히 리오프닝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풀리고 지금 확실한 소식이 더 나와야겠지만 11일부터는 이제 보건소에서 신속항원을 검사하는 것을 이제 또 그만둔다, 중단한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사실 하나하나가 리오프닝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외국인 현재 뭐 대한항공 정말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는요 에어부산과 아시아나도 사고 있고 아난티 파라다이스처럼 리조트랑 관련된 종목들도 현재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코너에서 유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외국인은 SOE를 담고 있고요. 기관은 송원산업 사고 있고 하나 더 신재생으로 좀 넘어가서 한화솔루션도 담고 있다는 게 이런 시점에서 한번 다음 타자를 찾아보는 힌트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오늘 TYM 오늘 정말 많이 삽니다. 농보르긴이거든요. 이게 정말 많이 사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또 하나 또 교집합에 있는 종목을 찾자면은 이수페타시스. 그렇죠. 왜 이렇게 좋죠? 저희가 가져왔죠. 그죠? 그렇죠. 여기 또 수급파이터에서 우리가 또 다뤄봤던 종목 중에 하나죠. 일단 뭐 전체적으로 지금 가는 종목만 좀 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그렇습니다. 있다 보니까 네. 특히 기관과 외국인의 우리나라 시장에 거래 대금이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양 메이저 주체들이 산다? 네. 그럼 당연히 개인도 지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좋은 종목, 그러니까 수급이 좋은 종목은 계속 좋지만 네. 수급이 한번 꼬인 종목은 지금 계속 꼬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에 대해서 가는 종목만 좀 가고 있고 이수페타시스 어제 하루 쉬고 오늘도 그렇죠, 달려가고 또 가죠. 있습니다. 자, 또 그런 종목 수급파이터에서밖에 못 찾거든요. 네. 수급파이터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라운드 바로 들어가 볼게요. 1라운드 파이트! JGS 메디칼과 클래시스가 만났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 오늘 모두 리오프닝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안에서 미용기기에 대한 더비가 지금 성사가 됐습니다. 일단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업종과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둘 진짜 고민됩니다. 네, 저는 그 안에서 미용 기기 쪽이죠. 그러니까 기계 쪽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제이시스 메디칼, 클래시스 굉장히 지금 이 두 종목의 추세가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한 종목은 눌리고 어느 한 종목은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두 종목 모두 현재 시장에 부합하고 있는 본업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가의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도 둘 다 비슷합니다. 네, 둘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또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죠? 자금이 한정적이다라는 거. 그렇죠. 두 개 다 사면 좋아요. 그런데 이 두 종목이 아니더라도 지금 네. 우리가 사고 싶은 종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결국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어느 종목이 조금 더 좋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둘 다 사고 싶지만 둘 중에 더 좀 일단은 1번 타자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을 미용기기 더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JGS 메디칼과 클래시스의 승자 누가 될까요? 승자 확인해 주세요. JGS 네. 메디칼의 승리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클래시스가 더 좋지 않다. 그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네. 둘 다 정말 좋아요. 둘 다 현재 위치에서 매수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그 두 종목들 중에서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의 손을 조금 더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외국인의 수급이 정말 강하게 잡혔기 때문입니다. 오. 우리 코너가 지금 수급 파이터 코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력하게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 오히려 더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저는 제이시스 메디칼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리오프닝 관련 수혜입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장비주들이 잘 팔리느냐?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샵에 가서 관리를 받거나 케어를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코로나19 이후에 아무래도 홈케어가 좀 많이 발달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이러한 장비주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팔면 좀 끝이에요. 그런데 장비 같은 경우는
이 장비를 한 번 팔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소모품이라든지 AS라든지 장기적으로 부품 공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실적을 조금 탄탄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해서 물론 항공주도 좋고 또 여행주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화장품주도 좋지만 최근 들어 보면 이 장비주들이 실적을 앞세워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서도 외국인의 지금 픽 그리고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픽을 받은 제이시스 메디칼 지금 위치에서 한번 공략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과 클래시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클래시스와 제이시스 메디칼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어제 수급만 확인을 해도 확실히 제이시스 메디칼에서는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렇죠. 있는 것이 또 가장 큰 특징으로 현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그럼 가격 전략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네, 일단 오늘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오늘 나왔습니다. 예. 오늘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출발점에 섰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한번 또 큰 시세가 나올 출발점에 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지수가 그다지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지금 가는 종목에 더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충분히 10,000원을 넘어서 12,000원까지의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조정이 나온다 했을 때는 이 8,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 이 이탈이 되면 안 되는 위치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왜냐? 이 8,000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대를 돌파하려고 지난 3개월 동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8,000원 가격대를 돌파하고 나서 지금 시세가 나오는데 반대로 8,000원 가격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투매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면서 손절 가격은 8,000원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목표가 12,000원까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8,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에서 제이시스 메디칼 리오프닝 주들의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2라운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2라운드 라인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2라운드 파이트! 1라운드 고려 아연과 풍산이 만났습니다. 외국인들 선택 고려 아연, 기관의 선택 풍산인데요. 네. 뭐 이제 원자재들 그쵸. 관련된 네. 종목들로 봤었을 때 지금 사실 주가도 그만큼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비초금속 더비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하루 좋고 하루 나쁘고 또 하루 나쁘고 하루 좋고 이러한 좀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저희 맞아요. 앞선 코너에서는 이제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원자재에 대한 이야기도 꼭 이제 드리고 싶어서 이제 구리를 대표하는 이 풍산 그죠? 그리고 아연을 대표하는 네. 고려 아연 이 둘 중에 지금 어느 종목이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을 더 보여줄 것이냐 저는 이것을 한번 체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좋은데 그렇죠. 뭐 구리가 좋다, 아연이 좋다 우리가 가리는 게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한 번 더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한번 보는 것이 이 수급파이터의 또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려 아연과 풍산의 대결입니다. 대결 승자 누가 될까요? 1라운드 승자 열어주세요. 고려 아연입니다. 고려 아연도 이제 한 1년 전쯤에 엄청나게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예. 풍산도 올랐어요. 2차 전지와 네. 연결 지어가지고. 그런데 왜 지금은 고려 아연이 조금 더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일단 원자재 가격의 사이클에도 지금 순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구리가 사실 좀 먼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당연히 굉장히 지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지만 구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였던 것은 작년 3분기 정도. 대신에 이제 아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련주들의 주가의 퍼포먼스를 놓고 보게 되면 풍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번 쭉 시세를 받았다가 지금 잠시 쉬어가고 있는. 네. 하지만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고려아연이 좋고 나쁘고 풍산이 좋고 나쁘고 그 이야기보다 지금은 관련 원자재들의 가격의 흐름에 따라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아연 쪽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저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메탈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뭐라 그랬죠? 판가 인상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 예.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의 인상을 한 만큼 판매 가격을 인상해야 기업들은 높은 마진율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자재가 상승을 했는데 판매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를 팔았을 때 과거에 100원이 남았다면 판매 가격을 잘못 올리면요. 이제는 하나를 팔아도 100원이 아니고 50원, 30원, 20원밖에 그쵸. 안 남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매 가격 인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이것을 선제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굉장히 좋은 매출액을 지금 견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이 사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몇몇 종목과 몇몇 산업군에는 또 우호적인 그러한 상황인데 또 이제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 아연이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에요. 잠시 후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거운 종목이나 현재 위치에서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과 또 연관 지어서 고려 아연에 대한 포인트를 좀 들어봤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잘 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고려 아연과 이제 가격 전략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무거울 뿐만 아니라 수급파이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왔었을 때가 그렇죠. 제일 비싼 종목 아니었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못지 않습니다. 자, 한 주에 거의 60만 원에 육박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주만 사더라도 거의 한 120만 원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주당 가격이 높은 고려 아연이긴 한데 지금 추세를 놓고 보면 한번 올랐다 쉬지만 또 올라가고 그리고 또 쉬었지만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이 비철금속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향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러한 가격들이 올라갈 때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는 또 잘 안 내려가는 그런 특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수혜를 저는 장기간 또 받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부터 저는 공략하시는 게 가장 좋다 생각이 들고 단기적인 시세보다는 저는 좀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60만 원을 넘어서 65만 원까지 한번 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 생각이 들고 손절가는 50만 원을 제가 좀 드렸어요. 좀 깊게 드렸습니다. 좀 깊게 드렸는데 제대로 시세가 나오기 전에 조금은 넓게 좀 박스권 안에 같이 가능성도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손절가는 50만 원이라고 좀 넓게 드리는데 네. 기간은 짧은 트레이딩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자라는 코멘트 한번 추가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려 아연 가격 전략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목표가 65만 원, 손절가는 50만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2라운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태성 팀장의 픽 종목, 오늘 이번 주 벌써 마지막 종목이 됐습니다. 네. 오늘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픽 종목 공개해 주시죠. 이월드가 오늘의 공략주입니다. 아무래도 리오프닝에 대한 강력함. 그렇죠. 정말 가볍죠. 갑자기 앞서서 고려 아연 아연 이야기하다가 또 이월드 말하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죠? 그죠? 굉장히 이제 가벼운 종목인데 네. 일단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이제 순환매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놀이공원을 갖고 있어요. 또 이제 밑에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벌써 밑에 지역은 벚꽃이 계속해서 만발하고 있는 시기적인 부분. 벌써 폈나요? 네, 지금 계속 이제 피면서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저는 또 관광객들이 해외는 못 가니까 또 이제 또 국내에서 많이 이제 돌아다니시게 되면 당연히 이용객들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실적의 회복이겠죠. 네. 폭발적인 실적의 성장이 아니라 실적의 회복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이월드라고 하는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월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벚꽃 개화 몰랐습니다.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요새 제가 그런 것도 아예 신경을 쓰지 못했네요. 자, 이월드 주가에 꽃길 열리나요? 네, 지금부터 이제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이제부터 이제 열리게 되면 굉장히 또 높은 가격대까지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종가에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이 3,000원대의 악성 매물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한번 시세를 냈다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한 수개월 동안 좀 쉬었기 때문에 하지만 또 3,000원이라는 가격대가 돌파하게 되면 3,500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의견 대신에 이제 이 밀렸을 때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 가격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2,4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손절하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월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월드 목표가 3,500원이고요. 손절가 2,4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이렇게 수급을 통해서 세 가지 종목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수급파이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 수급파이터의 마지막 또 방송이 되게 됐습니다. 또 김태성 팀장님 같이 이렇게 수급파이터가 원조 둘이거든요. 네. 이렇게 같이 마무리를 하게 돼서 정말 저도 기분이 좋고요. 저보다 훨씬 또 진행 능력이 좋은 아나운서들이 이 수급파이터 빈자리를 또 채워준다고 하니까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수급파이터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급파이터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